네, 이번에는 입시에 특별히 유리한 책은 어떤 책일까? 또 불리한 책은 어떤 책일까?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바쁘니까 내신 성적하고 뭐 비교과 다른 활동을 하기 바쁘니까 책 읽을 시간이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 책을 읽고 싶어도 어떤 책을 자신의 진로에 맞는 책,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떤 책이 입시에 유리하고 또 어떤 책은 입시에 유리하지 않다. 어떤 책을 읽어라. 어떤 책은 읽으면 굉장히 입시에 유리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이 고등학교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그 다음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는 게 입시에 좀 유리하고 불리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일반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추천 도서 목록 뭐 그런 게 있는 학교도 있지만 없는 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천 도서 목록 자체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는 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니까,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뭐 다른 비교과 활동하느라 바쁘니까 독서는 뭐, 또 특히 그 대학 입시에서는 독서 활동 상황이 뭐 비교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자소서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뭐 독서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세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부의 그 항목의 독서를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독서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제 입장은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여전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학생들이 어, 학교가 학교에 독서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대부분의 그 선생님들도 역시 책을 많이 읽고 자기 관련된 과목에 대해서 뭐 그 여러 종류의 우수한 그런 책을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기가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뭐 쏟아져 나오는 좋은 책들 그거 다 읽을 수도 없고요. 학교 교환 연구, 과목 교환 연구와 행정 업무 하시느라고 바쁘신데 그렇게 그 책 읽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뭐 안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만, 일반 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은지 도움을 주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또 만약에 독서가 내 입시에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사교육의 도움을 또 얻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교육 역시 뭐 독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독서 컨설팅이 또 꽤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사교육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은 그냥 스스로 독서를 하거나 독서를 안 하죠. 그렇다면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독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뭐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공부 시간을 줄여서까지 독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책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입시에, 사실은 질문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주제도 잘못됐고요. 어떤 책이 나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가, 혹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관심이 또 그 입시라는 그런 큰 관문 아래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독서 과정 자체도 유불리를 따지니까, 어떤 책 선택에 관해서도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어떤 책이 불리하고 유리한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까지는 그 서울대학교에서 그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그 웹진이죠. 아로리에서 2022년도까지는 2022학년도까지는 그 서울대학교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도서 20권, 그 다음에 단과대학별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도서 3권, 이런 리스트를 쭉 이제 그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사교육업자들은 서울대에서 발표한 지원자들이 많이 읽는 이런 책들은 아예 읽지 마라, 뭐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정말 답답한데요. 이렇게 하면 서울대에서 너도 나도 읽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게 자소서에 쓰거나 그러면 뭐 그 변별력이 없으니까 다 비슷비슷한 그 서평일 테니까 뭐 이런 책은 읽지 마라, 뭐 이렇게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베스트셀러나 또 아예 고전은 또 읽지 마라, 그 어려운 고전은 왜 읽냐, 이해하지도 못하는 고전 다 읽지 말고 또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그런 그 베스트셀러 그런 것들은 읽지 마라, 막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그 잘못된 거고요. 서울대 지원자들이 2022학년도까지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20권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로 그 좋은 책입니다. 뭐 그렇게 그 가벼운 책들은 없고요. 정말 인기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학문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분량도 많지 않으면서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시대에 학생들이 가장 적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그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책은 읽지 마라, 남들 다 읽는 건 너도 읽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책에 대해서 뭐 누구나 다 읽는 책이니까 읽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얄팍한, 정말 요령만 따지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오로지 합격에만 목매다는 그런 비교육적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멋진 신세계, 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데미안, 아픔이 길이 되려면 미움받을 용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볍지만 그렇게 두껍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책들이고요. 또 사피엔스, 뭐 공정하다는 착각, 그다음에 정의란 무엇인가, 부분과 전체, 이런 책들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책은 좋은 책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학생들이 많이 읽은 거고요. 그다음에 죽은 시인의 사회, 이거 얼마나 좋은 책입니까? 그리고 총균세 같은 경우도 어렵지만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총균세나 뭐 사피엔스나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읽는데요. 학생들도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뭐 다른 책들도 뭐 공학이란 무엇인가, 뭐 인간을 위한 디자인, 수레바퀴 아래서, 이런 것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 책도 정말 어려운 책인데 그래도 어떤 그 가치 있는 책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읽은 거고요. 근데 이런 책은 읽지 마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 좋은 책은 안 읽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책, 내 진로와 맞고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더 궁금해서
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 풀지 못하는 그런 심화된 부분, 또 더 많이 알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은 이런 책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책을 읽어야죠.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좋은 책을 선정하는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교육에서 말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학생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진로하고 학습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베스트셀러, 고전, 그 다음에 이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 읽었다는 책, 지원자들이 많이 읽었다는 책 가리지 말아야죠. 가리지 말고 검토하면서, 그리고 읽기 전에도 이게 내 취향에 맞는지, 내 독해 수준에 맞는지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을 들여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신에게 너무나 필요한 책인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 범주에 들어가고 또 어려운 고전이고 또 남들이 많이 읽는 책이라서 포기해야 된다면, 그러면 자신만의 어떤 문제의식, 탐구활동에서 꼭 필요한 책인데도 읽지 말아야 된다는 거하고 마찬 같은 얘기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입시에서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정해진 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학생들마다 다 다른 거죠. 또 달라야 되고요. 그러니까 학생마다, 어떤 개개인마다 입시에 유리한 책, 불리한 책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 고전, 어떤 학생들이 많이 읽는 책, 이런 책들이 입시에 불리하거나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와 학습과 관심 분야, 지적 활동에 도움이 되는 책, 그래서 자신이 선택하는 책, 그 책은 자신에도 유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게 바로 입시에도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입시만을 고려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교사나 선생이나 스승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상술에 의존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다 때려치고 네가 어떤 고등학교, 어떤 좋은 학교, 어떤 좋은 고등학교,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이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문제들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해결해라. 물론 입학하고 난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조건 입시만 해서 합격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풀어라, 해결해라. 당장 이게 문제니까 이것만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나 어떤 대학의 서열화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모든 학생들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교육을 돈벌이로만 여기는 사람들, 학생들의 어떤 존재감, 학생들의 어떤 존엄성,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오로지 학생들은 주입식으로 배워야 되는 것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또 혹시라도 오로지 명문학교에만 입학하면
그 어떤 그 잘못된 과정이라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부모가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네, 어쨌든 입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하는 그런 책 없고요. 또 그런 독서 과정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준과 관심 분야에 맞는 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학생 스스로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그런 거를 좀 도와주는 학교도 꽤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그 공공 도서관이나 각종 학술단체, 대학교, 또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추천 도서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우리 시대에 그 어떤 그 동시대의 그 책에서 말하는 그 시대의 그 사회상을 잘 반영하는 그런 양질의 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베스트셀러가 뭐 자기계발서 위주고 정말 그런 돈 버는 그 위주의 그런 책이 많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베스트셀러가 전부 다 학생들에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학과 공부에서 만나는 어떤 그 문제의식이라든지 해결 방안 탐구 과정에서 등장하는 책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으로부터 또 조언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책을 선택하는 동기나 이유, 독서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책 선택이 어렵다면 학교 선생님, 친구들, 책 좀 읽는 친구들, 그 다음에 그 도서관 이런 데서 사서 추천 도서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면서 또 그 서문이나 일부분, 목차, 그 다음에 뭐 그런 일부분을 읽어보면서 이해가 되면 뭐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런 책을 선택을 해서 제대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 읽기에 대한 교육이 어릴 때부터 그 자연스럽게 익혔다면 굳이 입시에서 이렇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조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참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참 책을 많이 읽다가도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도 중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내신 공부에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책과는 멀어지고 책과는 담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시철이 돼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독서가 필요하다. 공부는 뭐 내신이나 학과 성적은 이 정도로 됐으니까 이제 또 비교과 부분에서 독서가 필요하다 해서 막 급하게 책을 선택하거나 시간도 없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 읽었다고 독서 목록을 올리면 도움을 받거나 면접에서 그런 그 요약 위주로 준비를 해가면 입시를 얼마든지 넘길 수 있겠다. 입시에 적합한 대응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급하게 그렇게 책을 고르다 보니까 입시에 불리한 책, 유리한 책 이렇게 논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또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자, 어쨌든 그런 그 당장의 그 뭐 현재 뭐 교육 시스템, 독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뭐 그냥 뭐 다 그 개혁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어쨌든 모든 학교에서 모든 좋은 학교의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은 책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대학이나 뭐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살펴볼 수 없으니까 뭐 그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그 입학본부 그 웹진인 그 아로리에 보면 2023학년도부터는 이제 그 서울대학교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리스트를 보여주지 않고요. 2023학년도부터는 이제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의 서재라 해가지고 몇 학생들의 그 책과 그 책을 읽고의 느낀 점, 감동받은 점, 변화된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올려놓은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의 서재 이렇게 나오고 또 2024학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서울대만 그냥 간단하게 보면 서울대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쭉 얘기를 해놨는데요. 핵심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서울대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대학이라든지 다른 좋은 고등학교의 그런 어떤 독서에 대한 그런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대만 일단 했고요. 어쨌든 오늘 주제 입시에 대해서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책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독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